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중대한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이 같은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종료된 미한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 대해 미한 연합군의 협력과 영내 준비 태세, 안보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서린 힉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열린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컨퍼런스 연설에서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여러 위협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함께 북한과 이란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We face persistent regional threats like those emanating from North Korea, Iran, and violent extremist organizations. 힉스 부장관은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과 도전에 맞서기 위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르파가 미국이 직면한 위협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 시제품을 만들고 실험을 계속하면서 국가 안보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술들이 영내 배치된 미군을 위한 잠재적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르파는 1958년에 창설된 미군 관련 연구개발 기관으로 인터넷과 컴퓨터를 비롯해 드론과 음성인식 기술 등 현대 최첨단 기술이 이곳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최근 종료된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과 관련해 미한 연합군의 협력과 준비 태세, 영내 안보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hat I would tell you is that these exercises do remain important in terms of ensuring that our militaries can closely work together and be prepared to fight and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and our partners and allies in the region should they need to.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이번 훈련은 미한 연합방위 태세 향상을 위해 설계된 11일간의 컴퓨터 모의 방위 지향 훈련이었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준비 태세 유지와 안보, 안정 강화에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와 중국군이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무단 침범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러면서 훈련은 모든 국가의 권리라면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감안하면 분명히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한일 3국 국가안보실장들이 미국 하와이 회의 일정 첫날인 지난 31일 각각 양자회동을 갖고 북핵 문제와 미한일 공조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양자협의에서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와 미한 동맹을 포함한 미한일 3자의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어진 김성한 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한일 안보실장 협의에서도 북핵 공조 문제와 한일 관계 개선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특히 이번 양자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국, 일본과 공조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식량 지원 요청을 받았던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가 북한 대사관 측 관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내용 설명을 트위터에서 삭제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 사안이 공개되면서 이에 따른 부담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남포항에서는 식량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포대 더미가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국제사업회의소 ICIB의 트위터입니다. 전날까지 있었던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과 만난 사진과 그 내용들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앞서 ICIB는 자체 트위터와 웹사이트에 뉴델리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와 대북 인도주의적 곡물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며 북한 대사관 관계자로 보이는 2명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이 같은 게시물 삭제는 예상된 수순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관리가 민간단체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북한 내 식량 사정 악화를 스스로 밝힌 사실이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에 공개되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VOA 보도 이후 잇따르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자 북한 측이 항의를 했거나 ICIB가 부담을 느껴 게시물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인도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공개돼 북한의 식량난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에서는 석탄 대신 식량 포대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가득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석탄 더미와 석탄 가루로 인해 늘 검은색을 띠던 이곳이 지난달 11일 이후 마치 눈이 쌓인 듯 곳곳에 하얗게 포대 물체가 포착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하얀색 물체를 실은 170m짜리 대형 선박이 포착됐는데 다음 날인 21일 이 선박은 사라지고 부두에는 전날보다 더 넓은 면적의 하얀색 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선박업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포대 단위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은 쌀과 밀가루 등 곡물과 비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료 수입이 통상 1월에서 5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포착된 하얀색 포대는 식량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국제사회는 극심한 봄 가뭄과 최근 홍수로 인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남포항에서 포착된 정황들은 북한이 선박을 이용해 대대적인 식량 공수에 나선 것인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여성과 어린 소녀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하면서 책임 규명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방북 가능성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일 서울에서 진행된 2022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에 참석해 북한 인권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에 기조발제를 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어린 소녀와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정의를 얻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longside that difficult task, there are many other tasks such as strengthening the prospects for accountability by hearing and recording witnesses and victims' accounts, highlighting and documenting critical topics such as the situation of women and girls, and the situation of detainees, and raising awareness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e need to seek protection and justice for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살몬 보고관은 그러면서 아직 북한의 인권 탄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모든 걸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요한 건 피해자 중심의 대화를 모색해야 하고 이를 통해 배상 논의와 피해자의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고 진실에 대한 권리와 피해자가 배상받을 권리 등 전환기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2004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 출범 이후 18년 동안 많은 노력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책임규명 증거를 마련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협력의 부재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면서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wish to emphasize, however, that the success of these partial efforts is possible only through the commitment of many different 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governments who have a rapport with the DPRK's authorities, UN agencies, regional organizations, NGOs, victims associations, and the academic world, among others. 살몬 보고관은 또 방한 기간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한의원을 방문해 탈북민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탈북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책임 규명 작업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살몬 보고관은 전날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한국국회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을 직접 방문해 인권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북한 측과 인권 대화의 길을 위해 끊임없이 접촉할 것이며 국제 포럼이나 세미나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주빌리 캠페인이 북한의 여성들과 한국,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를 유엔 여성지휘위원회에 이달 초 제출했다며 최근 보고서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과 협력해 제출된 보고서는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이 난민 대신 경제 이민자로 분류돼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성폭력과 인신매매 등에 시달리거나 강제 북송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북한 정권은 여성들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하고 양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내 탈북 여성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한국 사회에서 처한 취약성 때문에 우려스러운 처우를 받고 있다면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적 보호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매년 3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독려하고 이행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양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군기지인 순천 군사비행장의 활주로 확장 공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밝혔습니다. 38노스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최근 촬영된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순천 비행장 활주로를 기존 2,050m에서 2,800m로 늘리는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사를 통해 순천 비행장이 황수원, 장진 비행장 등과 함께 북한에서 가장 긴 활주로를 가진 공군기지 중 한 곳이 됐으며 항공기 유도로와 계류장 등 활주로와 연계된 다른 시설에서도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의 규모와 속성을 고려할 때 순천 비행장은 북한에서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군사 비행장이 될 것이라며 군사적 목적의 확장 공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 비행장은 평양에서 약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군사 비행 시설로 평양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 공군에 주력기를 배치해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